오늘 소개할 작품은 곧 애플 TV를 통해 영상물로 재탄생할 작품이자 출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추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마시멜로, 저자는 로라 데이브. 페이지 수는 440페이지입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추리 스릴러라고 하면 피가 뚝뚝 흐르고 소름 돋는 시신이 발견되고 이런 장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빠른 호흡으로 거침없이 진행이 되면서 독자를 숨가쁘게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메시지까지 확실합니다. 대부분 추리 스릴러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메시지를 전한다라기보다는 그저 읽는 재미를 위해서 사건 발생, 사건 해결 이쪽에다가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후반에 가서는 무게중심을 메시지로 옮겨버립니다. 덕분에 이 책을 덮고 사색할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일단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말은 빼고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해나.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해나에게는 제이크 앤더슨이라는 약혼남이 있는데요. 직업은 변호사예요. 운동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커리어도 상당한데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고 그런 아무튼 그래서 이미 해나의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요. 그때 작업실에 오원 마이클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이 비매품인 가구를 사니 많이 팔아라 안 산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고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통하는 구석도 많은 두 사람 3년여의 연애를 거쳐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원한테 애가 있거든요.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이름은 베일리입니다. 그런데 좀 큽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한창 민감하고 예민할 16살. 그럼에도 오원의 각별한 딸 사랑은 아주 매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해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잘 지내볼 테다. 그렇게 그녀는 맨해튼을 떠나 뉴욕 정반대편에 위치한 도시인 소살리토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요. 1년하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딸 베일리하고는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뭐 사춘기 소녀의 인생에 새엄마라는 존재가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겠죠. 게다가 애가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저 잘 살아보겠다 이 목표 하나로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던 남편으로부터 쪽지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내용은 당신이 보호해줘. 뭐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안 받아요. 몇 번 더 걸었는데 계속 안 받아요. 집 나간 거야? 그 사이 아이 학교 끝날 시간이 돼서 차를 몰아 학교 앞에 도착했고 베일리를 픽업했는데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회사 이름이 들립니다. 남편 회사 이름. CEO가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 사기. 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액만 무려 5억 달러. 와, 이거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네요. 게다가 남편이 딸 베일리의 사물함에 몰래 두고 간 가방에 현금 60만 달러가 딱! 남편은 딸에게도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해나를 믿어라. 뭐야? 어디 간 거야?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증권거래위원회와 FBI를 비롯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남편의 행방을 묻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묻습니다. 덕분에 무슨 일에 남편이 엮여있는지 대강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남편인 오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더 숍의 기술개발 책임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완성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뻥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랬다. 그래서 남편이 튀었다. 에이 설마요. 해나는 이걸 쉬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이 오원은 더숍의 초창기 멤버예요. 이 유망한 기술 하나만 보고 일에 뛰어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의 러브콜이 막 있었는데도 그걸 다 거절하고 그 기술에만 집중을 했다는 건데요. 그 유망한 기술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싹 정리해주는 기술. 이른바 사라질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서비스가 만들어질 기술. 오어는 이 기술이 완전히 진심이었다는 건데요. 가만 있자. 왜 진심이었을까요?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랬나? 해나는 지금 남편이 사라진 상황을 실종이라고 정의하고 수소문을 해봤자 뭐 경찰의 도움도 못 받을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요. 직접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만한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나 딸을 끔찍하게 아끼던 사람이 맞나? 딸 두고 도망쳐?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은 바도 없고, 가깝게 지내던 동네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친구도 남편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버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좀 더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오원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금껏 남편이 했던 말 대부분은 거짓이었고, 전처가 사망한 후에 딸과 함께 소살리토에 오기 전까지의 기록은 아예 없다. 해나가 알고 있는 그 남자가 맞긴 할까요? 범죄자인가? 아니면 두 집 살림? 아니에요. 해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자신의 남편 오원 마이클스는 악당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뭐 딱히 별 수가 있나요? 일단은 딸 베일리하고 둘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요. 그렇지만 이놈의 질풍노도의 사춘기 딸하고는 여전히 불편한 사이인데, 결국 해나는 오원과 자신이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딸 베일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 등 다양한 추리를 동원을 해서 오원의 고향인 오스틴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원의 대학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교수를 통해 당시 학생들의 기록을 펼쳐보게 되었고요. 학생들 중에서 딸 베일리하고 매우 닮은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베일리의 친모, 죽었다는 전처 케이트 스미스였는데요. 두 사람은 그 길로 케이트 스미스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가족과 대면하게 됐는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오원의 처가하고 컨택을 한 겁니다. 오원은 그들한테는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남편 오원의 사진을 딱 보여주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오원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난폭해요. 막 뭐 던지고 막 그럽니다. 케이트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원의 장인 베일리의 할아버지인 니콜러스 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특히 화가 더 많이 나 있어요. 니콜러스 벨이라는 인물은요, 변호사입니다. 이 지역의 범죄 조직의 뒷일을 봐주는 변호사. 악당이다 이거죠. 듣자 하니까 이 오원의 전처, 그러니까 자신의 딸 베일리의 친모의 사망에도 이분이 찝찝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연도 들려요. 아, 이 집 식구들 전부 다 만만치 않은 포스를 지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베일리를 알아보더니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하는데요. 가만 있자. 남편이 쪽지에다가 보호해달라는 말을 남겼더랬지. 일단 튀자. 해나와 베일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아니, 누가 이미 다 헤집어놓고 간 숙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베일리. 이걸 어떡하지? 남편 찾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과연 해나는 사라진 오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딸바보 아빠는 왜 도망쳤을까요? 대체 처갓집이랑 사위랑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거지?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리 스릴러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메시지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속도감 있게 독자를 휘몰아쳐 놓고는 막판에 감동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 메시지를 몇 가지 단어로만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 상실, 가족, 용서, 요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은 매우 감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매우 어려운 감정을 다루고 있다. 줄거리만 딱 봐도 어려운 감정 맞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성, 남편이 사라지고 자기가 알던 것들은 다 거짓이더라. 고작 남은 것이라곤 아직 어색한 사이인 사춘기 의붓딸. 남편은 그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했고, 머리 아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쭉 따라가는 동안 가족과 사랑에 대해서
입체적인 접근을 해볼 기회가 만들어질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서 가족, 사랑 등에 관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작품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오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